세계 방산의 절대 강자 미국이 신흥 강국 한국에 카운터 펀치를 날리기 위해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자주포와 전차 등의 무기 체계에서 미국을 멀찌감치 따돌리며 독주하고 있는 한국의 뒷덜미를 낚아채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이 현재 개발 중인 자주포의 개념과 성능을 보면 이게 과연 현실에서 제작 가능한 무기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 그 자체인데요. 만약 미국의 신형 자주포가 개발을 완료해 등장한다면 K9의 자주포 시장 독점은 단박에 깨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한국은 무기 개발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미국을 스승으로 모시며 배우고 따라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모방을 넘어선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매진해 우리만의 영역을 확장하고 신흥 방산 강국이라는 위치까지 오르게 됐는데요. 문제는 한국의 이런 급성장을 미국, 독일, 러시아 등 기존의 방산 강국들이 그냥 두고 볼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K9을 압도할 자주포를 개발하려고 사력을 다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뒤처지게 되면 K9을 앞세워 자주포 시장을 호령했던 대한민국 방산의 위상은 한낱 짧았던 일장춘몽으로 전락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번 정상의 자리를 맛본 한국 방산업계가 차세대 자주포 개발을 소홀히 할 리가 없습니다. 이미 K9의 성능을 아득히 뛰어넘는 자주포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K9은 명실공히 자주포계의 세계 최정상급 레벨입니다. 하지만 전투기에도 하이엔드급과 미들급, 로우급이 있듯이 자주포에도 K9 같은 높은 수준의 자주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위 레벨의 자주포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2인자급 자주포는 다른 나라라면 주력 자주포가 되고도 남을 정도인데요. 그 대표 주자가 바로 K55A1입니다. 최근 전력화가 완료된 K55A1은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개량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자주포의 족보를 따져본다면 K9, K55A1에서 K55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K55의 모체가 되는 건 미국의 M109A2입니다. 1963년에 배치를 시작한 M109A2는 최소 1만 대 이상 생산된 자주포인데요. 당연히 이 말도 안 되는 물량을 미국이 모두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M109는 미국이 동맹국들의 문자 그대로 뿌려대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이 덕에 현재도 개량을 거듭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사용하는 자주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1980년대 초 자주포 독자 개발을 추진하던 한국이 기술상의 이유로 벽에 부딪히자 미국은 M109A2의 면허 생산을 제한했습니다. 이때 한국에서 생산된 M109A2가 바로 K55 자주포입니다. 그러나 K55는 M109A2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드디어 국내에서 자주포를 생산하게 된 우리 군이 얌전히 K55를 M109A2 사양으로 생산할 리가 없었습니다. 초기의 K55는 비록 외관은 M109A2와 똑같았지만 내부에서는 상당한 개량이 이루어졌는데요. 대표적으로 화학전에 대비한 MBC 시스템을 적용했고 피격시에 대비해 활론 소화기와 자동선회 장치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오죽하면 K55를 목격한 미국 방부에서 M109A2에서 두 차례나 개량된 M109A4와 동급이라고 감탄할 정도였는데요. 사실 미국은 이때부터 한국의 자주포 기술을 굉장히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굳이 K55라는 국내 명칭을 두고 지들끼리 M109A2K라는 별칭으로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는데요. 정작 K55A1에 이르자 K9 기술이 접목되어 완전히 다른 자주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K55A1은 한국에서나 2인자 취급이지 다른 나라에서는 주력급을 압도합니다. 당장 미국의 주력 자주포인 M109A6 팔라딘과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위력입니다. 우선 크기에서는 K55A1이나 팔라딘이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사거리도 팔라딘은 30km에 불과하지만 K55A1이 32km의 사거리를 보이면서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용 성능 분야로 넘어가면 이 격차가 더욱 커집니다. 팔라딘은 아직도 포탄 적재에서부터 포탄 삽입, 장약 삽입이 모두 수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나마 포탄 삽입 단계에서는 K55에도 탑재되었던 유압식 장전 장치를 사용하긴 하지만 이마저도 급속 사격을 위해서 밀대를 이용해 완전 수동으로 장전해야 합니다. 반면 K55A1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포탄 삽입이 끝나고 승무병은 장약만 집어넣으면 사격 준비가 끝납니다.
이에 따라 팔라딘은 전투가 길어질수록 운용병력의 피로도가 급증하고 발사 속도 또한 느려질 수밖에 없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실 팔라딘까지만 해도 바퀴만 달려있다 뿐이지 운용 성능은 자주포와 견인포의 중간에 있는데요. 이 때문에 팔라딘은 운영에 최소 5명이 필요하지만 K-55A1은 4명으로도 방열부터 사격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얼핏 작아 보일 수 있는 차이지만 전 세계적인 인구 절벽을 생각하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차이인데요. 그 결과 K-55A1의 업그레이드를 눈여겨보고 있던 미국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자주포 기술을 벤치마킹하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2015년부터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 최신형 M109A7 자주포에는 K-55A1에 적용된 반자동 장전 장치가 탑재되었고 미국은 한국이 최초로 성공한 탄약 운반 장갑차 운영체계까지 흡수해갔습니다. 그야말로 역수출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상황인데요. K-55A1부터 K9까지 한국의 자주포 시장 독점은 꽤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장밋빛 전망은 위험하다고 지적하며 K9 자주포가 머지않아 다른 자주포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등장했습니다. K9의 성공을 본 많은 국가들이 자주포 개량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으며 개발 속도에서 한국이 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국방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K9 자주포의 미래에 대해 분석했는데요. 현재 K9 자주포가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미래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되는 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자주포의 인기는 결국 성능에 달려 있고 이를 살 수 있는 국가의 구매력에 의해 매출이 결정됩니다. K9은 다른 나라 자주포에 비해 저렴한 것은 물론 성능 면에서 압도적이기에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하는 다른 자주포에 비해 성능에서 떨어지는 것은 물론 가격도 비싸질 것이라고 예측한 것입니다. 이런 우려가 아니라도 한국은 벌써 이전부터 노후화된 K9을 개량하기 위해 K9A2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K9A2 정도로는 다른 자주포에 비해 가격은 물론 성능 경쟁력에서도 밀릴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1990년 자주포 체계 개발 이후 한국은 연구개발 주관이 없는 상태로 성능 개량 위주 연구개발만 하고 있습니다. 이들 연구개발 인력은 조만간 은퇴할 나이여서 만약 이들이 은퇴를 한다면 대체할 인력이 한국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의 성공을 본 많은 국가들이 자주포 개량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도 큰 위협입니다. K9 자주포의 강력한 경쟁자 중 하나인 미국의 M109A7 팔라딘은 성능 개량을 추진하면서 70km 수준의 사거리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기존 39구 경장을 58구 경장으로 바꿔 포신 길이를 크게 늘린 것은 물론 로켓 보조 발사체와 슈퍼장약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동 장전 장치도 현재 분당 4발을 쏘는 스펙에서 분당 6발에서 10발을 쏠 수 있게 개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개발 중인 자주포가 만일 현실에 나타난다면 K9을 뛰어넘는 슈퍼 자주포가 탄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독일도 미국 못지않게 자주포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완전 자동화 장전 체계를 갖춘 궤도형 자주포 도나와 차륜형 RCH-2로 자주포를 개발 중에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이동 중에 사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자주포로 만약 독일이 이를 실제로 구현한다면 자주포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물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맥을 못 추고 있는 러시아도 자주포 개발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 물자 소비로 많은 돈을 투자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2S-35 칼리차 자주포의 경우 분당 발사 속도가 최대 16발에 달하는 것은 물론 사거리도 70km 수준으로 원격 및 무인 포탑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K9 자주포의 빛나는 미래가 더 연장될 수도 있는 놀라운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졌는데요. 바로 국내 1호 방산업체인 풍산이 K9 자주포용 155mm 사거리 연장탄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현재 K9 자주포의 기존 155mm 포탄을 사용하면 최대 40km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형 연장탄을 사용하게 되면 무려 60km까지 사거리가 연장됩니다. 이 기술은 특별한 사양 변경 없이 탄약 자체의 성능을 향상시켜 사거리를 늘린 것인데요. 저항력을 줄이는 기술과 로켓 추진기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사거리를 기존보다 50% 향상시킨 것입니다. 많은 자주포 운용 국가들이 강력한 화력의 포탄을 먼 거리에서 쏘는 것을 목표로 R&D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큰 돈 들이지 않고 사거리 50% 향상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거리 연장탄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K9A3라 불리는 K9의 업그레이드가 성공하면 조만간 한국 포병전력은 엄청난 이력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 국가들이 의구심을 드러내며 한국의 K9A3 기술력에 대해 너무 과대평가된 것이 아니냐 혹은 불가능하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K9A3는 무인으로 자주포를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최대 사거리 100km, 최대 발사 속도는 분당 10발에 달합니다. 포신의 길이는 거의 9m에 달하며 최신 기술인 고무궤도가 장착되어 기동력도 비약적으로 향상될 예정인데요. AI 머신 러닝 기법을 통해 주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첨단 전투에서 활약할 수 있게 디자인됐습니다. 사격 통제는 C4I 체계를 통해 정보를 받아 완전 자동으로 사격을 행하며 자체 방어를 위해 RCWS도 통합됩니다. 포신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가변형 강선율 기술도 도입되었습니다. 강선 시작 지점의 마모를 줄이기 위해 시작점의 형태를 부드럽고 완만하게 바꾸는 기술인데요. 크롬 도금을 적용해 장약의 부식성 가스로 인해 발생하는 강선의 마모도를 줄이는 기술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강선과 포탄의 마찰을 감소시켜 포구 초속을 높이는 것도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우리 군의 포병화력은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하며 현재의 영광을 미래까지 연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스승이었던 미국이 제자였던 한국의 뒤를 쫓는 영국인데요. 자주국방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끝없이 달려온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청출어람의 표본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부디 앞으로도 대한민국 포방부의 명성이 지금처럼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